며칠 전이었습니다. 아들 녀석이 전화를 해서 그러더군요. 엄마, 보증금이 부족한데 한 2천만 원만 빌릴 수 있을까? 갑작스러운 부탁에 김 여사님은 바로 장롱안을 뒤졌습니다. 비상금으로 모아둔 돈이 있었거든요. 남편 몰래 아껴가며 모은 돈이었고 자식이 힘들다고 하니 선뜻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그 돈을 봉투에 넣어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에 가서 입금하려는데 직원이 말하더랍니다. 고객님, 이 금액은 자금 용도를 확인해야 하고 국세청 보고 대상입니다. 순간 김 여사님은 당황했습니다. 이게 내 돈인데 왜? 하고 말이죠. 그런데 정말 며칠 뒤 국세청에서 전화가 걸려왔고 자금 출처를 묻는 질문에 김 여사님은 몇 번이고 우물쭈물하며 대답을 반복하셨습니다. 참 억울한 일이죠. 자식 도우려다가 세금 조사까지 받게 되다니.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설명하고 해명하느라 속이 상했다 하시더군요. 이런 이야기가 남의 일처럼 느껴지시나요? 사실 요즘 세상에선 흔하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특히 1천만 원 넘는 현금을 한 번에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보고가 되기 때문에 조금만 상황이 이상해 보이면 연락이 오고 경우에 따라 조사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자식 도우려는 마음을 접을 수는 없죠. 하지만 방식을 잘못 택하면 자식도 부모도 괜히 불편해질 수 있다는 게 요즘 시대의 현실입니다. 예전에는 봉투에 현금 넣어 쓱 건네주는 게 당연했죠. 그게 정이었고 사람 간의 신뢰였으니까요. 하지만 요즘은 그런 방식이 오히려 의심을 사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돈이 움직이면 그 흐름이 기록으로 남아야 하고 이유가 분명해야 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많은 어르신들이 이걸 모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식한테 준 내 돈인데 왜 세무서에서 간섭하나? 이런 마음 정말 이해됩니다. 하지만 그 생각 그대로 행동했다가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되면 그 스트레스는 감당하기 힘들어요. 서류 준비부터 질문 대응까지 몇 달 동안 반복되는 불편함을 겪고 나면 그냥 안 도울 걸 그랬나 하는 생각마저 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괜찮고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는 걸까요? 어떤 방식으로 자녀를 도와야 괜한 의심을 받지 않고 떳떳하게 마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 통장으로 보내면 세무서에서 들여다보는 걸까요? 그 말이 맞는지 틀린지 너무 헷갈리시죠? 그래서 오늘은 그걸 하나하나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사실 몇 가지만 알고 계시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괜히 걱정할 필요도 없고 괜히 얽힐 일도 없고 부모가 자식 도우면서 오해받을 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15년 동안 세무사로 일하며 수많은 부모님과 자녀 사이의 금전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너무나 똑같은 후회를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봐왔어요. 이런 거 누가 미리 알려줬더라면 그냥 통장으로 보낼 걸 괜히 현금 줘서 고생했네. 그런 안타까움이 반복되지 않도록 오늘 이 자리에서 정확히 알려드릴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면서도 세무서나 국세청 걱정 없이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요. 이건 복잡한 세법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이 생활 속에서 꼭 알아두셔야 할 실질적인 생활 지식입니다. 자녀에게 돈을 줄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하면 문제 없겠구나 하고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도록 쉽고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도 나도 얼마 전에 현금으로 줬는데 괜찮을까? 자식이 집 산다는데 어떻게 도와주는 게 맞을까? 그런 고민 있으셨다면 오늘 내용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놓치지 않도록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비슷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 함께 나눠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예전엔 현금이 최고였죠. 시장에서 장을 보든 친척에게 도움을 주든 지갑에서 현찰 꺼내어 봉투에 담아 전하는 게 우리 세대에겐 가장 익숙한 방식이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고 종이 한 장이면 마음을 전달할 수 있었던 시절이었죠. 그런데 요즘 세상은 그게 통하지 않습니다. 아니, 통하지 않는 걸 넘어서서 그런 식으로 돈을 주고받다가는 국세청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고요? 요즘은 하루에 현금으로 1천만 원 이상 입금하거나 출금하면 자동으로 국세청에 보고가 되도록 시스템이 바뀌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은행 기록이 아니라 금융정보분석원 FIU이라는 곳을 통해 국세청으로 통보되는 절차예요. 그래서 현금을 많이 움직이는 순간 그 사람이 누군지, 왜 돈을 썼는지 들여다보게 되는 겁니다. 물론 모든 현금 거래가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평소와 다른 큰 금액이 오가면 그게 혹시 불법 자금인가, 세금 회피를 위한 건가 하고 의심이 생기는 구조라는 거죠.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서울 사시는 68세 최 어르신께서 손녀 결혼 자금으로 6천만 원을 도와주시려다 세무조사까지 받게 되신 일인데요. 그날 오랜만에 꺼낸 폐 잔뜩 든 봉투를 들고 은행에 가셨습니다. 현금으로 인출을 했죠.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국세청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최 선생님, 최근 현금 인출 내역이 있어서 간단히 출처 확인을 드리려 합니다. 어르신은 당황하셨고, 내 손녀에게 전세금 좀 도와준 건데요. 이렇게 답하셨죠. 하지만 국세청은 출처를 증명하라고 했고, 결국 서류를 준비하느라 시간을 들이고, 세무서에도 직접 몇 번이나 다녀오셨답니다. 도와주려다 되레 마음고생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 같은 6천만 원을 손녀에게 주더라도 현금이 아니라 통장 이체로 보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통장 이체는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에 굳이 출처를 해명하지 않아도 되고 세무서에서도 문제 삼을 이유가 없거든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통장으로 보내면 국세청에서 다 들여다보지 않나요? 자녀 통장으로 이체하면 바로 조사 나오는 거 아냐? 이런 걱정 참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반대입니다. 통장 이체는 오히려 안전하고 현금 거래가 훨씬 더 의심받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가족 간 통장 이체는 세무조사를 따로 하지 않는 한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서 누군가의 금융거래 내역을 들여다보려면 정식 조사 절차가 있어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돈을 보내는 것만으로 누가 들여다보고 조사 나오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현금은 어떻습니까? 내가 직접 줬다 해도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줬는지 증거가 하나도 안 남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 설명하려 해도 말로만 주장해야 하니까 오해가 생기고 그게 세금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안전할까요? 첫 번째로는 무조건 통장 이체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한 번에 많은 금액을 보내기보다는 며칠에 나눠서 1,000만 원 이하로 보내는 게 더 좋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3천만 원을 도와주고 싶다면 900만 원, 900만 원, 1천만 원 이렇게 나눠서 보내면 자동 신고 대상이 되지 않고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두 번째는 이체할 때 메모란에 간단한 용도를 적어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결혼자금,
전세 보증금, 자녀 지원. 이런 식으로 메모만 남겨놔도 혹시 나중에 자금 출처를 묻는 일이 생겼을 때 그 자체가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대부분의 문제는 예방할 수 있어요. 정말 간단하죠?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여전히 현금만 고집하시는 이유는 예전 기억에 익숙하신 탓입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돈이 마음은 편하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현금이 아니라 기록이 남는 방식이 훨씬 더 내 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 점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이런 궁금증을 갖고 계십니다. 자녀에게 돈을 줄 때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은 걸까? 내가 좀 도와주고 싶은데 세금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걸까? 큰 돈이 들어갈 일인데 어떻게 해야 문제가 없을까? 자, 이제는 그 부분을 차근차근 짚어보려고 합니다. 얼마까지는 세금 없이 줄 수 있는지, 또 어떤 경우에 조심해야 하는지, 도와주는 마음은 그대로지만 불필요한 걱정 없이 현실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방법들, 이제 그 이야기를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많은 부모님들이 요즘 가장 고민하시는 것 중 하나, 바로 자녀에게 돈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 하는 부분입니다. 도와주고는 싶은데 괜히 세금 문제가 생길까봐 망설이게 되고 어떻게 주는 게 맞는지 도무지 감이 안 잡히는 경우가 많죠. 가장 흔하게 듣는 말이 이겁니다. 통장으로 보내면 바로 들통나는 거 아니에요? 자녀 통장으로 돈 보내면 국세청에서 연락 오지 않나요? 이런 걱정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건 완전히 오해입니다. 통장 이체는 오히려 가장 안전한 방법이에요. 국세청도 마찬가지로 세무조사 절차가 시작되지 않는 이상 여러분의 통장 내역을 마음대로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철저히 보호되고 있거든요. 문제는 오히려 현금입니다.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정말 가족끼리 주고받은 돈인지 설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럴 땐 그냥 내가 줬다는 말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례 하나 말씀드릴게요. 경기도에 사시는 67세 정할머님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내 집 마련을 한다며 전화를 걸어왔고 할머님은 너무 반가우면서도 걱정이 되셨대요. 그래서 1억 2천만 원을 도와주기로 결심하셨죠. 그런데 처음엔 장바구니에 현금을 잔뜩 담으셨다고 합니다. 그걸 들고 은행에 가려던 찰나 지인의 조언으로 급히 저희 사무실로 오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할머님, 그렇게 큰 돈은 절대 현금으로 주시면 안 됩니다. 국세청에서 연락 올 수 있어요. 할머님은 깜짝 놀라셨고 결국 8개월에 걸쳐 매달 1,500만 원씩 통장으로 이체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체할 때마다 메모란에 집 사는 돈이라고 정확히 적으셨죠. 나중에 아들이 집을 사고 잔금을 치른 후 국세청에서 간단한 출처 확인 요청이 왔는데요. 정할머님은 그냥 이체 내역만 보여주셨어요. 딱 보니까 날짜별로 금액, 목적까지 전부 남아 있으니 아, 이건 어머니가 주신 거군요. 하고 바로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점 하나 더 나옵니다. 자녀에게 돈을 줄 땐 도대체 얼마까지는 세금 없이 줄 수 있을까? 정답은 이렇습니다. 성인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최대 5천만 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습니다. 이건 증여 공제 한도라고 해서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기본 기준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녀가 결혼할 경우에는 추가로 1억 원까지 더 공제가 됩니다. 또 자녀가 출산했을 때도 추가로 1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결혼과 출산 관련 공제는 합산해서 최대 1억 원까지만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해요.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자녀가 결혼을 하면 부모님이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해도 세금 없이 깔끔하게 도와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만약 양가 부모님이 함께 도와주신다면 신혼부부가 최대 3억 원까지도 세금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2억 원까지 도와주고 싶은데 5천만 원 공제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그럴 땐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일부는 증여로 신고하고 나머지는 빌려주는 돈으로 차용증을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2억 원 중에 5천만 원은 공제로 처리하고 나머지 1억 5천만 원은 차용증을 써서 이자 없이 10년 안에 갚는 조건으로 빌려주면 됩니다. 이때 차용증은 이렇게 간단히 쓰시면 돼요. 아들 김민수는 아버지 김철수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린다. 이자는 없으며 10년 안에 상환한다. 이런 식으로 쓰시고 가끔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계좌로 이자처럼 보내면 국세청에서도 이걸 실제 대여로 인정해 줍니다. 법적으로는 2억 1,700만 원까지는 이자 없이 빌려줘도 세금 문제에 전혀 걸리지 않습니다. 게다가 10년이 지나면 또다시 증여공제를 새롭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면 더 유리하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부동산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요즘 자녀가 집을 살 때 부모님이 도와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자녀 소득에 비해 너무 비싼 집을 사게 되면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를 확인하겠다고 연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연봉 4천만 원인데 갑자기 10억 원짜리 집을 계약했다. 그럼 당연히 어디서 돈이 났지? 하고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녀의 소득 수준에 맞는 집을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둘째, 자녀 이름으로 집을 사더라도 부모님이 도와주는 금액은 나눠서 이체하고 메모도 남기셔야 합니다. 셋째, 가능하다면 은행 대출을 적극 활용하셔야 해요. 은행 대출은 자금 출처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조사 가능성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준비만 잘 해두시면 자녀를 도우면서도 불필요한 걱정 없이 당당하게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야기 들으시면서 내 얘기 같다 느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마음 한켠엔 자식 도와줘야 할 때가 있는데 괜히 문제 생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있으셨을 겁니다. 사실 요즘 세상엔 정말 조금만 실수해도 국세청에서 연락 오는 경우가 적지 않거든요. 의도는 좋은데 방법을 몰라서 불편을 겪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단순히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이 평생 모아오신 돈과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아주 실질적인 방법들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알고 계신다면 나중에 억울하게 서류 들고 세무서 왔다 갔다 할 일도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오늘 정리한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첫째, 하루에 현금 1,000만 원 이상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건 피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현금 거래가 자동으로 국세청 시스템에 보고되는 구조라서 그 금액만 넘으면 자금 출처를 확인하는 전화가 오기 쉬워요. 특히 어르신들 중엔 그 사실을 모르고 장롱에 모아둔 돈을 한꺼번에 꺼내셨다가 괜한 조사로 고생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평생 모은 돈인데 자식에게 도와주려고 한 건데 그걸 해명하느라 몇 달을 보내셨다는 분들 정말 많아요. 둘째, 통장 이체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많은 분들이 통장으로 보내면 바로 들킨다는 오해를 하세요. 하지만 실상은 그 반대입니다. 계좌 이체는 가장 안전하고 명확한 방법이에요. 세무조사가 없는 이상 국세청이 여러분 통장을 들여다볼 권한은 없습니다. 게다가 이체 내역은 고스란히 남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돈 어디서 났냐는 말이 나왔을 때 자녀에게 이렇게 보냈습니다 하고 딱 보여드릴 수 있어요. 이때 이체 메모란 활용도 잊지 마세요. 결혼자금, 전세금 보조, 학자금, 아이 돌봄 비용. 이런 식으로 간단한 메모 하나 남겨두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여러분을 지켜줄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특히 금액이 크다면 더더욱 중요하죠. 셋째, 자녀에게 돈을 줄 때 증여세 공제를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성인 자녀에게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줄 수 있고요. 결혼할 때는 1억 원, 아이를 낳으면 또 1억 원까지 공제가 추가됩니다. 다만 결혼 출산 공제는 합쳐서 1억 원까지만 가능하다는 거,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 그러니까 자녀가 결혼을 한다면 5천만 원, 1억 원, 이렇게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도와줄 수 있는 거고요. 양가 부모님이 각각 1억 5천만 원씩 해주면 신혼부부 기준으로 3억 원까지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건 몰라서 놓치면 억울한 기회입니다. 세무조사도 피하고 세금도 피하고 마음도 편안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그리고 혹시 나는 2억이나 3억까지 도와주고 싶은데 5천만 원 공제로는 부족한데요? 이런 상황도 있죠. 그럴 땐 일부는 증여로 신고하고 나머지는 빌려주는 돈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차용증 하나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아들 민수는 아버지 영수에게 1억 5천만 원을 빌린다. 이자는 없고 10년 안에 갚는다. 이렇게 간단하게 써두면 됩니다. 실제로 법에서는 2억 1,700만 원까지는 이자 없이 빌려줘도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5천만 원 증여 공제가 새로 생기니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유리한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지원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녀가 갑자기 큰 집을 사게 되면 국세청에서 그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려고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자녀 소득이 4천만 원인데 갑자기 10억짜리 아파트를 샀다고 하면 이 돈 어디서 났지? 하고 당연히 궁금해지는 거죠. 이럴 땐 자녀의 소득 수준에 맞는 집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고 은행 대출을 활용하면서 부모님이 나눠서 지원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체할 때마다 집 사는 돈이라고 메모 남기시는 거,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자료가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일부는 증여 신고하고 일부는 차용증 쓰는 방식으로 나누는 게 가장 확실하죠. 이런 준비와 정보만 알고 계셔도 자녀에게 마음껏 도와줄 수 있고 괜한 국세청 연락이나 조사 걱정 없이 편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방법들 진작 알았더라면 좋았겠죠. 그런데 지금이라도 알게 되셨으니 다행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실천하시면 늦지 않습니다. 혹시 오늘 내용 중에서 아직 잘 모르겠다 싶은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시간 되는 대로 꼼꼼히 읽고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께는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런 꼭 필요한 정보들 쉽고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계속해서 준비해서 알려드릴게요. 혹시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 한번 공유해 주세요. 자녀에게 돈을 주는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니까요. 단 한 사람이라도 걱정 덜고 마음을 더 편하게 전달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의 노력과 진심이 오해 없이, 걱정 없이 가장 따뜻하게 전달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지혜로운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